디자이너로 갈 생각이 옛날부터 없었는데 디자이너가 됐죠. 덜컥.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상점 띡 찍고 내가 먼저 압수할 때 좋아서 죽고 싶어. 그 그린룸 토큰 좀 보셨어요? 좀 보셨다라기에는 한 편밖에 안 나오잖아요. 되게 레퍼런스가 많은 것 같이 얘기하시네. 그린룸 토큰은 자기의 인생을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대기실 같은, 그린룸이 대기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현님 온다 그래가지고 이현님 영상을 원래도 많이 보지만 오늘 하루 종일 봤어.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왜 친구인지 알겠는 거야. 맞아.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맞아. 딱 정해버렸죠. 그냥 디자인 얘기를 해야겠다.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미대 입시를 거쳐서 디자인을 해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유튜버가 돼서 맞아. 퇴사를 하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근데 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게 많지 않지. 미술하는 사람 중에 은근히 보수적이거나 그런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네. 좀 반가웠죠. 그니까요. 취향도 다른 사람이 하나의 결로 이렇게 이어지는 영혼의 쌍둥이? 영혼의 쌍둥이인 맞아, 것인가. 맞아. 그랬었죠. 얘기해볼 주제는 전에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클럽하우스에서. 그때 아주 뜨거웠죠. 그래, 약간 맞지. 고척동? 800명? 800명 가지고 고정도 이런 거 하는 거. 크라이선 고척이었어. 그래서 나랑 핫했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 앤드류님과 케미가 너무 좋았다고 다른 분들이 앤드류님이랑 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유튜버. 맞아. 이현님은 디자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입시 자체가 디자인 입시였어요. 그거부터가 약간씩 삶이 틀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았거든요. 인간을 그리는 게 좋았어서 그럴 때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중학생 때는 만화 캐릭터잖아요. 내가 만화를 좋아하나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해리포터도 다 안 봤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돼. 진짜 세상 해리포터 보게 생겨서. 세상 해리포터 완전 좋아하게 생겨갖고 해리포터 하나도 안 봐. 다들 막 충격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어릴 때는 애니 입시를 할까? 근데 이제 제 고향은 굉장히 작은 도시여서 거기는 애니 학원이 없는 거죠. 디자인 입시 학원밖에 없어서 디자인 입시 학원을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꿈은 아닌데 거기서는 시각 디자인과 가는 게 제일 잘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준비를 했는데 모두가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과가 제일 성적 컷이 높단 말이죠. 맞아. 이제 안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형예술학과에 들어왔어요. 그때 뭐가 씌인 것처럼 디자인과를 가야 하지 않나? 시각 디자인과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인 복수 전공을 했고 졸업하기 전에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아직 성공을 못했는데 원하는 그림으로 그러려면 나를 좀 부양할 직업이 제일 괜찮은 게 디자이너인 거예요. 디자이너로 갈 생각이 옛날부터 없었는데 디자이너가 됐죠. 덜컥. 저랑 진짜 비슷한 게 저는 고등학교 때 만화부였어요. 충격. 네. 진짜?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친한 친구가 만화부에 들어가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거기 애들은 다 애니메이션이랑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저는 만화책이랑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보게 된 게 강철의 연금술사라든지 제일 대중적인 거 나루토. 그런 거, 나루토 이런 것만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 있는 친구가 미대 입시를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과를 들어갈 수가 있대. 미대 입시를 하면 디자인과는 맞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저도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미대 입시를 할 때도 심지어 똑같이 시각 디자인이 커트라인이 제일 높잖아요. 뭔가 시각 디자인 들어가면 나머지 것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느낌? 이렇게 제일 좋은 데 가면 제일 좋은 뭔가가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디자인하면 제품 디자인밖에 모르고 그쪽에 관심이 더 많았었는데 시각 디자인과에 들어갔어요. 디자인과에 들어가니까 다 디자인을 배우고 다 디자이너가 되니까 저도 그냥 디자이너가 됐어요. 맞아. 근데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긴 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디자이너를 꿈꾼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림이 좋아서 디자이너가 된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그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나중에 못 그리게 되거나 안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다들 그림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대학교 들어와서 그림 하나도 안 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예전에 디자인 회사 다닐 때 직장 동료가 연수씨 우리 퇴근하고 드로잉 원데이 클래스 다니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값인 거예요. 디자이너가 이제 몇 년 경력 쌓이면 이제 그림을 못 그릴 것이다? 진짜 좀 묘했죠. 이현님은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커리어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회사는 또 대기업 나왔잖아요. 첫 회사를 갈 때 운이 좋았어요. 조바심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대외 활동에서 만났던 분이 자기가 아는 친구네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다고 인턴을 지원해보겠냐 이래서 그냥
인턴 지원을 했다가 덜컥 돼서 그 회사를 들어갔죠. 중견 기업에서 따로 나온 자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어떤 뜻이? 만드는 제품은 다 여기 디자인인데 여기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 거기가 아니니까. 첫 스타트가 그랬으니까 영영 이런 삶을 살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회사였고 그 회사를 한 3년 다니다가 퇴사해서 1년 정도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러다가 이제 목숨이 찰랑찰랑하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자. 영영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목숨을 부지할 능력이 생기면 나오자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 유튜브가 잘 됐고 잘 됐는데 아시겠지만 당장 돈이 안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기업 입사와 더불어서 같이 유튜브를 병행을 한 거죠. 1년 반 정도? 유튜브가 잘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저는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겁니다 이러면서 더 귀엽게 말했어요. 유튜브 구독자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회사에 집중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의 유튜브 채널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직 어린 나이이고 디자이너로서의 꿈도 포기할 수가 없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제게는 중요합니다. 이랬지. 그래서 들어간 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이현님이 만든 게 또 완판되고 저는 커리어가 어떻게 됐냐면 졸업하기 전에 미국에 인턴 합격이 돼서 갔어요. 근데 그게 학교 프로그램이어가지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거 다니다가 미국에서 졸업을 한 거예요. 산학같이.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거기서 여러 회사들을 거쳤죠. 전 그때 사수도 없을 때 가지고 늘 사수가 없었어요. 저는 항상 작은 회사만 다녔어요. 마지막에 이현님이 유튜브가 잘 됐을 때 들어갔고 전 인스타그램이 잘 됐을 때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좀 큰 회사였어요. 그때 또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그 회사 다니게 됐죠. 그때 또 제 SNS 인스타그램 그것도 인정을 받으면서 SNS 마케팅 쪽으로도 많이 자문을 구하시고 저한테 나도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됐구나. 그래도 우리가 그거는 하고 나왔다. 그건 하고 나왔어. 그건 하고 나와야 돼. 네. 맞아.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앤드류님이랑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게 보편적이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관둔 이유는 디자인이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일들에서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이 행복감과 재미가 왜 디자인에는 없을까. 스타벅스 디자인을 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건 길 가면서 제 디자인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엄청 큰 기쁨이진 않은 거예요. 첫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이 제 디자인을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디자인에 정말 약간 재능이 없다. 너무 못한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 가서는 그걸 좀 극복하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판매 실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일단 디자인을 못했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회사였거든요. 내가 디자인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구나가 극복이 됐어도 재미가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스타벅스에서 계속 뭔가를 한다면 디자이너로서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막 김미경 선생님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미래에 내 모습이 기대되지 않는 분야는 빨리 그만두는 게 맞다고. 디자이너로서의 제 미래가 저는 기대되지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건데 이거는 너무 디자인이 싫었던 거잖아요. 근데 디자인을 관두는 이유는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지. 저는 이런 이유였어요. 저는 살짝 다른데 그거를 좀 일찍 경험했던 게 아까 그 스타벅스 만든 거가 보이고 이게 되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다녔던 회사가 문구 디자인 회사여가지고 제가 만든 것들이 실제로 실제품 나오고 사람들이 사가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디자인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하게 오래 다녔던 회사거든요. 2년 반 넘게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다녔던 회사들은 죽은지 다녔어요. 첫 회사에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하루아침에 잘렸다 그랬잖아요. 그 트러블 있어가지고 그거 이후로는 그냥 회사는 그냥 돈 벌러 다니는데 월화수목금 그냥 앉아서 내가 할 것만 진짜 빠르게 했거든요. 인정은 받았어요. 앤드류는 일 잘하는 친구, 손 빠른 친구 딱딱 하고 저는 바로 칼퇴만 하고 계속 그렇게만 다니다가 제 거를 조금 시작하면서 프리랜서 일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들어갔던 게 이제 마지막 회사. 주말에는 프리랜서 일하고 그게 되게 행복하게 느껴졌는데 그때 이미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브랜드랑 협업하고 이럴 때니까 되게 이질적인 거예요. 우리 회사도 인플루언서들이랑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플루언서의 얼굴을 내가 보정해주고 배너를 만들어주고 이러고 있고 밤에는 다른 브랜드로부터 막 초대장을 받아서 아니면 협찬품을 받아서 그거를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디자인들이 다 남 거를 해주고 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디자인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거를 할 때가 있으니까. 내 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유튜브 하고 이러면 제가 썸네일 만들고 배너 만들고 그게 너무 재밌는데 돈은 안 돼. 얘는 돈은 되는데 내 게 아니니까 재미가 없어. 맞아. 이게 막 생기면서 가장 컸던 건 여기에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거는 그만두게 되더라. 맞아. 근데 이건 저도
공감하는 게 아무리 거기서 내 제품이 나와도 그걸 내 거라고 제가 얘기를 못 했거든요. 이제 이연 계정에서 스타벅스 다니는 게 그때는 말을 안 하고 다녔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면 내 거라고 하기 되게 그렇거든요. 네, 네. 내가 했는데 내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 때문에 팔린 거 아니거든요. 네. 거기 로고 때문에 팔린 거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조금 더 내 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크다. 로고가 내 게 아니잖아. 로고가 내 게 아니고 로고가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로고 빨로 팔린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근데 지금은 이연이라는 브랜드가 박혀서 많이 팔리잖아. 그죠. 모나미펜이. 그거는 이제 내 실적이라는 느낌이 나고 안 팔려도 그래도 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를 포기했다는 게 사실은 디자인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네, 우리는 계속 디자인 하잖아요. 디자인하고 지금도 일러 켜면은 마음에 평온이 와요. 전 지금도 포토샵보다 일러가 편해요. 저도 이제 제 책을 뭐를 할 때나 아니면은 진짜 이런 인테리어를 할 때나 삶에서 디자인을 쓸 일은 진짜 많은 거예요. 디자인을 관둔 건 아니구나.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만 쓰고 있구나. 그런 감각이 있죠. 그럼 이현님은 그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럼 앤드류님은 확신을 갖고 퇴사하셨어요? 저는 퇴사가 반강제였거든요. 비자가 거절된 걸 어떻게 해? 그니까 그때 맞물려서 제 유튜브도 성장을 했고 이현님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때 거절됐을 때 속으로 되게 웃었거든요. 회사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만 얘기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맨날 같이 둘이 밥을 먹으니까 나 사실 떨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이랬잖아.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이거가 되면 나는 평생 여기에 붙잡혀 있을 것 같아 이랬거든요.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알고 있다니까. 당장 어떻게 잘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 마음의 소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사실 앤드류님이 미국에 남았어도 뭐를 할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그거가 아니었어서 더 빨리 뭔가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퇴사한 게 앤드류님이랑 확실히 달랐던 게 멀쩡한 정신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쵸. 진짜 회사를 다녀서 좋았다고 싶은 거는 동료들이 다 너무 일을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을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럼에도 관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퇴사 일기를 막 썼거든요. 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이 회사 한 일주일만 다니고 나와도 돼. 일단 이 회사를 최종 경력으로 찍고 나오자. 약간 이런 발칙한 생각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그럼에도 알고 있었죠. 들어가면은 분명히 욕심이 날 것이다. 이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 즐거움 중 하나가 진짜 위험한 건데 사원증이었어요. 첫 회사가 사원증이 없었거든. 본사가 아니었잖아. 이게 제일 뽕 차오를 때가 언제냐면 이제 외부 업체 미팅 왔을 때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가 지금 이사를 했는데 그때는 스타벅스 소공점에 이렇게 있고 그 매장 뒤에 조그만한 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사원증으로 찍고 들어가면 딱 본사가 펼쳐져. 지하 3개.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원증 띡 찍고 이 내가 먼저 압수할 때 좋아서 죽고 싶어. 신세계 백화점에 내밀면 20%씩 할인해줘. 거기 이제 직원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는 여기 그룹사 직원이다. 이게 너무 뽕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쉽게 관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복지가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이거를 내 거 같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길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할인을 못 받고 이런 거를 내가 어색하게 느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거 아이패드야. 그래서 막 쓰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막 이거 내 거 아니야. 진짜 내 거라는 착각이 들기 전에 빨리 돌려줘야겠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내가 퇴사를 할 건가 말 것인가를 10주 동안 내가 얘기를 써서 다수의 그 결정을 따르자. 1, 2, 3주까지는 내가 생각이 바뀔 줄 아냐? 몇 밖에 없어. 6주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10개를 써서 7번째쯤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썸네일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 1, 2, 3은 가장 진부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부터 조금 괜찮은 게 나오는데 8, 9, 10은 숫자 채우기예요. 7 정도가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 때 7번째 생각이 나와야 할 것 같아.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 마음을 갖고 퇴사 계획을 짰죠. 저는. 그게 또 되게 섬뜩한 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경비행기 탔어. 이제 뛰어내리면 돼. 다 찾고 뒤에 아저씨가 자 갑시다 하는데 못 내리겠는 거야. 그게 이제 4월이었고 코로나가 터졌어. 내가 지금 코로나에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결국 퇴사를 한 게 코로나 계속 가겠구나. 빨리 나와서 여기 빨리 적응해 놓는 게 낫겠구나. 내가 여기 있는다고 준비가 뭐가 되진 않는구나. 빨리 뛰어내려야겠다.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뭐의 거지 실험을 했어요. 거지가 된다는 것까지 각오를 한 거죠. 망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했거든요. 겁이 많으니까. 그래 이제 거지가 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7월에 나온 거였어요. 이제 딱 1년이 됐죠.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는데 저희는 좋게 디자이너로 일을 하긴 했어요. 맞아요. 한국에 있을 때 인턴을 다녔던 회사도 안 그랬던 회사기도 했고 주변에 같이 디자인 전공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디자인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처음 보는 4-5명?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은 다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맞아. 친구들이잖아요. 맞아.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맞아. 디자이너
디자이너에 대한 대우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근무 시간 이게 너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정말 뛰어내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알았죠.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디자이너로 못 산다. 사실 대기업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 나는 뭔가를 뾰족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대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내가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안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내가 한국에 돌아가도 나 혼자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미국에서 받던 연봉을 한국에서 절대 못 받는다. 절대 못 받지. 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반전을 얘기해드리자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 디자이너가 진짜 개빡세다? 근데 제가 다닌 회사 진짜 다 유치원. 첫 회사 진짜 완전 놀이터. 야근 안 해도 되는데 야근 식대로 뭐 먹으려고 야근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두려웠어요. 다른 디자이너들은 다 전쟁터라는데 나는 너무 화원인 거야. 이게 될까 이랬는데 어느 순간은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제 막연한 믿음인데요. 고생 안 할 사람은 고생 안 해요. 저 잠깐씩 다녔던 회사도 있거든요. 한두 달씩. 그때도 되게 개꿀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운명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빡세게 일할 운명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예비 디자이너 분들이 개꿀 회사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의 대우가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프레임이 작았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친구들 얘기 들었을 때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게 가스라이팅이기도 하거든요. 맞아. 내가 여기서 대우를 못 받으니까 다른 데 가서 대우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 나는 똑같은 엔드류고 똑같은 디자인 실력 갖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무시받았는데 이 회사에는 엄청 인정받고 연봉도 높이 받았어. 연애랑 똑같은 게 누구한테는 쓰레기인데 누구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거든. 맞아요. 진짜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대우해주는 사람 만나야잖아요. 맞아. 연애도 회사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려면 내가 막 그렇게 설설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성격 망친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본인이 괜찮은 인간이면 회사도 괜찮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마무리하는 쪽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현님의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제가 한 22살? 3살 때 일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맞추고 이렇게 한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고 맞추고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기업에 뒤치다거리를 할 게 아니라 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확신이 안 들었죠. 안 들었는데 바라고 있었어요. 주인공이 되기를. 그리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느낌? 이번에 제가 재밌는 게 연기자 데뷔하게 생겼거든요. 신사임당님 반차 웹드라마에 제가 데뷔를 하게 됐어요. 진짜? 거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조연을 구합니다 여기 써있길래 제가 최하나 친구 역할 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거기 이제 30대 여라고 써있길래 연락이 온 거예요.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쾌히 수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슌 작가님이랑 제가 친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연기를 했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이렇게 단역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냐. 이거였다고 봐. 단역부터 시작한 거지. 그러네. 단역부터 시작해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지. 단역부터 해야 돼.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해야지 셰프 되거든요. 그러네.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주눅 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진짜 셰프로 가는 첫 번째 문이거든. 맞아. 옛날에는 과장님 부장님이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보다 더 심하게 한 사람들이더만. 그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대견하고 지금 저로 사는 거는 셰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요리 선보이고 저를 위해서 도움 주시는 소속사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랑 뭔가를 하면서 이제는 내 얼굴 걸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남의 얼굴 밑에서 했는데 이 책임감이 저는 훨씬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죠. 너무 공감된다. 그러면 특히 제 채널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시작하기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힘들겠지만 자기 확신만 한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랑 너무 비슷하다. 안내라니까. 꿈에서 업계 공부했다니까. 확신이 안 들겠지만 제 주변에 잘된 사람들 특징이 다 근거 없는 확신이 있던 사람들이야. 그 확신이 있어야 그 비슷한 무언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특히 지금은 작가로 불리고 있는데 작가인 사람들이 다 처음엔 작가인 흉내, 신용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확신도 없이. 근데 사람들이 확신도 없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는데 확신 안 생겨요.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확신은 안 생기니까 확신이 생길 때까지 뭐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쌓여서 확신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모르겠다. 정말 질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확신이 안 생겼다고 해도 그게 저한테 주는 교훈이 항상 있으니까. 처음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했을 때 제가 잘 안 됐으니까 다시 재입사를 한 거잖아요. 네. 잘 안 됐지만 거기서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그쵸. 회사를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는 내가 진짜 영영 나올 수 있겠다. 그쵸. 그게 있었거든요. 네네. 확신이라는 게 만들어가는 거죠. 너무 좋은 얘긴데요. 저도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나도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꿈꾸는 삶을 그냥 단순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은 나도 저기에 언젠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맞아.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제 채널에도 한번 또 나와주세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그럼 좋아요. 언제든지. 오늘 여기까지.